어머, 저거 뭐야? 이상한 냄새 나. 점심시간, 뉴욕의 한 초등학교. 떠들썩한 학생들 사이에서 한 소녀가 작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김에 돌돌 말린 밥과 알록달록한 속재료들. 바로 한국식 김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김밥을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주변의 친구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이상하게 생겼어. 스시야? 소녀는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김밥이었지만 친구들의 반응이 신경 쓰였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코를 찡긋거리며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와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소녀는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김밥을 다 먹지 못한 채 도시락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놀라며 이유를 물었고 딸은 친구들이 자신의 점심을 이상하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김밥은 아주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야. 너희 외할머니도 나도 어릴 때부터 먹었단다. 하지만 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럼 뭐해요? 친구들은 다 싫어하는데. 그날 밤 엄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밥이 잘못된 것도 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다음 날 아침 엄마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 작은 사건이 결국 학교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뉴욕에서 자라면서 엄마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싸주신 한국 음식이 부끄러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이 낯선 냄새가 난다고 놀리기도 했고 손가락질을 하며 이상하게 본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점점 학교에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고 친구들과 비슷한 샌드위치나 피자 같은 메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다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엄마 자신도 한국 문화를 부끄러워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딸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딸이 자신감을 갖고 한국 문화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 친구들이 김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학교로 전화를 걸어 담임 선생님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학교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은 매우 열린 태도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다양한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 서로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선생님은 학교의 급식 담당 교사와도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는 학교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평소라면 잘 나가지 않는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딸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자신의 점심 메뉴 때문에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순간 몇몇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도 출신의 한 학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커리 도시락을 가져갔다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중국계 학부모는 딤섬을 가져갔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엄마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부모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해서 어떤 아이들은 아예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엄마의 말에 많은 학부모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밥 사건 이후 저는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각자의 음식을 먹으며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저 김밥이나 커리, 딤섬이 아니라 아이들이 낯선 것을 접했을 때 보이는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날 학부모 모임에서 제가 던진 이 질문은 결국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다시 학교로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은 있지만 이번 기회에 더 체계적으로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세계 음식 체험의 날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너무 거창한 계획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고
그 음식이 가진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보면 인식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단순히 남의 문화를 존중하자라고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직접 맛보고 체험하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음식 체험의 날, 첫 번째 준비회에 며칠 뒤 선생님과 몇몇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참가한 부모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아이가 음식 문제로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이 기회를 통해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각 나라의 대표 음식을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음식을 먹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전통이나 문화를 함께 배우는 활동도 포함하면 좋겠어요. 그럼 학부모들이 직접 요리를 해서 가져오는 건가요? 가능하면 직접 만들어 오는 게 좋겠죠. 하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근처 레스토랑이나 마켓에서 가져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야기는 빠르게 구체화되었습니다. 결국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나라의 대표 음식을 선정한다. 한국 김밥, 중국 딤섬, 인도 사모사, 멕시코 타코, 이탈리아 파스타. 각 나라의 학부모들이 음식을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 아이들이 직접 음식을 체험하고 피드백을 남긴다. 이 음식이 맛있었어요. 이 음식은 이런 맛이 나요. 우리나라 음식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행사 후에는 각 반에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짧은 토론을 진행한다. 음식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마침내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학교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각국의 학부모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들고 학교로 모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김밥을 10줄이나 말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채소와 단무지, 달걀, 햄이 들어간 김밥이었습니다. 너무 낯설지 않게 하기 위해 크기도 조금 작게 썰었고 각 테이블에는 김밥의 재료와 의미를 설명하는 작은 카드도 준비했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김으로 말려 있어. 아이들의 반응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 주 전 제 딸의 김밥을 보고 이상하다고 했던 아이들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리나의 엄마예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음식은 바로 김밥이에요. 몇몇 아이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 저번에 리나가 가져왔던 그거다. 맞아. 근데 맛이 어떨까? 저는 웃으며 김밥을 집어 들었습니다. 김밥은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음식이에요. 학교에 갈 때, 소풍을 갈 때, 또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할 때 많이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스시와는 조금 달라요. 스시는 생선이 들어가지만 김밥은 밥과 채소, 고기 같은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답니다. 아이들은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밥을 한 조각씩 나눠주며 아이들이 직접 맛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맛있어. 약간 짭짤하고 고소한데 밥이랑 김이랑 같이 먹으니까 부드러워. 놀랍게도 아이들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김밥을 2개씩 집어 들었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흥미롭게 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음 먹어본 음식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김밥이요. 사모사도 맛있었어요. 딤섬도 좋았어요. 오늘 먹어본 음식 중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고 싶은 음식이 있나요? 김밥이요. 다음에 리나가 또 가져오면 나도 한 입만 줘.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딸이 처음 김밥을 꺼냈을 때 친구들이 보였던 그 거부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아이들은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은 김밥을 이해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낯설어서 거부했던 것이었고 그걸 한번 경험해보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아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부모들 역시 서로의 문화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세계 음식 체험의 날이 끝난 후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딸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김밥 맛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김밥을 나눠달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친구들의 반응에 주눅이 들어 도시락, 뚜껑조차 열지 못했던 딸이 이제는 친구들과 김밥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선생님은 학교 급식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급식 메뉴를 추가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말에 급식 담당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잘 먹을까요? 낯선 음식은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서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본 결과 아이들은 생각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오히려 더 다양한 음식을 원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논의 끝에 학교 급식에서 세계 음식의 날을 운영해 보자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특정 나라의 음식을 급식 메뉴로 제공하고 그 음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덧붙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계 음식의 날 메뉴는 김밥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급식 메뉴가 발표된 후 몇몇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이 급식에 나온다고요? 우리 애는 김이랑 밥을 같이 먹는 걸 싫어하는데요. 왜 갑자기 급식에서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하죠? 우리 애는 그냥 원래 먹던 메뉴가 더 좋아요. 저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지만 막상 실제로 이런 말을 듣게 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김밥을 급식에 포함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를 주는 문제였으니까요. 급식 메뉴가 발표된 후 어떤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김밥을 먹지 않아요. 김 냄새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김밥은 선택 메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기존 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왜 꼭 이런 메뉴를 급식에 넣어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 학부모와 직접 대화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학부모 모임에서 그분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리 딸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일이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김밥을 이해하고 나서는 오히려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문제는 아이들이 경험해볼 기회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분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애는 이미 먹기 싫다고 했어요. 왜 억지로 먹어야 하죠? 억지로 먹이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선택의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음식을 경험해 본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걸 넘어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한번 권유는 해볼게요. 하지만 강요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선택은 아이들이 하는 거니까요. 다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두고 싶어요. 드디어 세계 음식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급식실에는 평소 보던 메뉴 대신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김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망설이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스시야? 아니, 스시랑 다르대. 근데 맛없을 것 같아.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작은 미션을 주었습니다. 오늘 나온 메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은 꼭 한 입만 먹어보고 그 느낌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김밥을 집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 밥이랑 김이랑 같이 먹으니까 부드러워. 오이 들어간 게 아삭아삭해서 신기해.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김밥을 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이상하다고 했던 아이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날 김밥은 생각보다 빨리 동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도 김밥 나와요? 우리 엄마한테도 김밥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다. 학교에서 첫 번째 세계 음식의 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저에게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시간에 친구가 자기네 집에서도 김밥을 만들어 봤대요. 정말? 그 친구가 김밥을 좋아하게 됐나 보네. 응. 그리고 점심시간에 다른 친구들도 김밥을 한 번 더 먹고 싶다고 했어요. 딸은 한껏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학교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미의 학부모입니다. 지난번 세계 음식의 날 이후 우리 아이가 김밥을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주말에 같이 만들어 봤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함께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메일을 읽으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딸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학교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문화는 다름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딸이 깊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의 반응에 주눅이 들어 도시락을 덮어버렸던 아이가 이제는 김밥을 당당히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김밥을 즐겨 먹고 있었고 심지어 집에서 직접 만들어보는 가족들까지 생겼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딸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변화는 단순히 김밥이라는 음식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밥을 통해 아이들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낯선 것을 접했을 때 거부하는 대신 한번 경험해보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들도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문화적 다양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학교는 좀 더 열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비단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만 일어난 변화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얼마 후 학교에서는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음식의 날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급식 메뉴에서도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가진 역사와 의미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엔 일본 음식도 먹어보고 싶대요. 저희 가족도 이번 기회에 다른 나라 음식을 더 알아보려고요. 그렇게 작은 변화가 점점 더 커지며 학교 전체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딸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도 김밥 싸주세요. 친구들이 또 먹고 싶대요. 그 말에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참치 김밥도 넣어볼까? 좋아요.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거예요. 이제 딸은 더 이상 도시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밥을 자랑스럽게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용기였지만 그 작은 용기가 친구들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어쩌면 더 큰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문화가 낯설어 보인 적이 있나요? 혹은 내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낯설게 보일까 걱정했던 적이 있나요? 그럴 때 한 번 경험해 보세요. 한 번 맛보고, 한 번 배우고, 한 번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느새 그 다름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김밥 한 줄이 만들어낸 변화처럼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